지금까지 플라스틱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이제 성형이 잘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공식적인 용어로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고분자 물질인데 이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분자량이 10,000개 이상인, 분자가 굉장히 큰 이런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 고분자 물질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연적으로도 존재를 많이 합니다. 녹말이라든지 식물의 조직인 셀룰로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물의 그 단백질, 이런 것들도 천연 상태로 존재하는 천연 고분자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고분자 물질과 유사한 물질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합성 고분자 화합 물질은 크게 다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렇게 이제 다시 3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합성 수지를 뜻하는 개념으로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실제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할 때, 특히 바다 플라스틱에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합성 고무라든지 아니면은 합성 섬유로 만든 옷 같은 경우에도 다 플라스틱 개념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념이 더 확장되게 되면은 이 합성 고분자 물질로 만든 다양한 원료들,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합성 고분자 물질들이 원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작은 원료 알갱이들이 우리가 물로 씻었을 때에 그것이 하수도를 통해서 바다로 유출되면은 그런 원료 작은 물질들도 미세 플라스틱이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미세 플라스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합성 고분자 물질로 만든 모든 물질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봐야만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접하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석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석탄에서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석유에서 원료를 조달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석유에서 시작해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게 되면, 땅에서 캐올린 원유를 가지고 정류를 해요. 정류를 하게 되면은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기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류되는 온도에 따라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쭉 온도에 따라서 물질들이 추출돼서 나오는 것이죠. 휘발유를 추출하는 이 구간에서 나프타라고 하는 부산물이 생성이 됩니다. 독일어로 나프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납사라고 하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 석유 정제 공장에서 이 나프타가 나오게 되면은 쓸모없는 물질이라고 해서 다 날려보냈어요. 태워서 그냥 불꽃으로 다 날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폐기물로 버렸던 이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을 인간이 저것도 쓸모 있는 걸로 좀 이용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나프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화학 산업에서 이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물질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죠. 이 나프타를 이용하기 시작한 게 일설에 의하면 록펠러라고 얘기합니다. 록펠러가 자기 석유 정제 회사 돌아보다가 저기 굴뚝에서 뭔가 불꽃이 일어나면서 날려보내는 거 있죠. 록펠러가 막 화를 내면서 우리 공장에는 쓸모없는 물질이란 없어, 저걸 어떻게 이용할지 알아내 라고 다그치면서 나프타를 이용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비로소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야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나프타를 이렇게 크래킹 한다 그래요. 분자 구조를 깨트린 다음에 다시 원료를 만든 다음에 이 원료를 가지고 다시 합성을 해서 우리가 쓰는 다양한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석유화학 산업이 없으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다양한 화학 물질들은 이 석유화학 산업들을 통해서 비로소
조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플라스틱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분자 구조가 크게 만들어진 것이죠.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탄화수소,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된 기본 분자 구조에서 여러 가지 분자가 붙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재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를 기본 원자 구조로 해서 만들어진 그 분자가 이제 주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우리 플라스틱 재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염소가 붙게 되면은 PVC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질소 같은 게 붙게 되면 이제 뭐 나일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플라스틱은 이 분자와 분자들이 이렇게 사슬처럼 계속 연결되면서 큰 분자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가장 기본 단위의 분자, 이것을 모노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노머가 두 개가 붙으면 다이머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분자들을 계속 이어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중합이라는 용어를 써요. 중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자를 이어 붙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틸렌 분자 하나를 에틸렌 모노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에틸렌 분자들이 계속 이어 붙게 되면 뭐가 돼요? 에틸렌 중합체,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에틸렌 프탈레이트 모노머가 붙게 되면 페트병이 되는 거죠. 다음에 스티렌이 여러 개 이어 붙이게 되면 PS 폴리스티렌이 되는 거고, 프로필렌이 여러 개 이어 붙이면 뭐예요? 폴리프로필렌 PP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 재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앞에 다 재질 표시를 할 때 앞에 다 뭐가 붙어요? PE, PP, PVC, PS, PET 뭐 다 P가 붙잖아요. 폴리라는 뜻이에요. 폴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합시켰다. 그러니까 단위 분자 모노머를 중합을 시켜서 커다란 플라스틱 분자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자들이 이어져서 길다란 사슬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나 쇠나 도자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플라스틱은 왜 성형하기가 좋을까? 이게 사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사슬 구조이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슬로 장난하는 모습들을.